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 정말 까다로운 증상이 바로 항문, 회음부, 생식기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막상 이 증상으로 병원에 가자니 창피하기도 하고 또 진료를 받아도 명확하게 이런 병이다 진단을 받기 힘듭니다. 대체로 고관절의 문제인 줄 알았거나 혹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아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때 운동한다고 까불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었는데요. 초반에는 허리만 조금 뻐근하고 아프고 반복하다가 갑자기 엉덩이가 엄청 아파졌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다리도 땡기고 앞쪽 서해부와 허벅지 깊은 안쪽까지 땡기더라고요. 다른 원장님들께 치료를 받을 때 허리 골반만 치료를 받고 이 안쪽 깊은 부위는 민망하니까 저 스스로 치료했어요. 물론 이런 증상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비가역적인 기질적인 문제를 배제한다면, 다시 설명드려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허리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골반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요추 쪽의 다혈근이 약해지면서 천장 관절에 무리를 주기도 하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요쪽 부위에 신경 가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척추신경 S2, S3, S4에서 시작해서 골반 기저 부위에 여러 갈래로 분지하는데요. 대체로 이 구조물들을 결국 신경의 문제가 요쪽 골반 기저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시 골반 기저근은 코어 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척추 골반의 안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나온 분들은 대체로 허리 골반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증상까지 나오셨다면 사실 관리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쪽 병원에서 잘 안 나았다고 상심하고 치료를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안 된다면 저기서 또 진료를 받아보고 꾸준히 알아봐야 되는 증상인 거죠. 치료가 들어가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기간이 6개월 이상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신경의 압박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시술이 들어가야 되고 골반강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줄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또 강화시키는 운동들도 추후에 해줘야 돼요. 배가 나온 분들이나 임신부 분들은 배와 골반이 앞쪽으로 내밀어지게 되죠. 이런 자세의 변형에 따라 허리 요추의 커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골반 기저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앉아있는 시간. 업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골반을 정상적으로 지지하기 힘들어지고 점점 후방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 요추 커브도 당연히 손상되게 되고 하부 요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호흡이나 골반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 이런 문제들이 골반 쪽으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세를 잘 신경 쓴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상체의 무게가 골반 아래쪽에 계속 누적이 되게 돼요. 당연히 골반 기저근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꽉 끼는 옷. 청바지나 딱 맞는 바지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서 있을 때 편한 바지인데 라고 하더라도요, 앉아있을 때 끼게 되는 바지들이 있어요. 그런 바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쭈그려 앉아봤을 때 골반 쪽에 압박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스웨이백 자세. 대체로 이런 분들은 구부정하고 골반을 앞으로 내밉니다. 요추의 커브가 망가지는데 이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골반 기저근의 손상이 유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과한 운동은 오히려 골반 및 천장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어 염증을 키웁니다. 이런 쪽이 아프다 보면 아, 내가 약해서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음부신경이나 회음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어 더 아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수분량을 1.5리터 이상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 골반 기저근과 골반강에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5분이 지나도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앉아있는 것보단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시도하는 게 좋을 수 있죠. 일곱 번째,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골반저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골반 기저근 운동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케겔 운동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은 꽉 조이는 걸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5초 조였다가 10초 풀고, 그거보다는 호흡에 맞춰서 하는 케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음부 통증이 강한 분들은 꽉 조이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배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폐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골반 기저근도 같이 아래로 늘어나면서 내려갑니다. 이때는 그냥 들이마시기만 하시고 항문 쪽에는 굳이 힘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항문 쪽에 힘을 주면서 골반 기저근을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숨을 들이셨다
내렸다가 내쉴 때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때 항문 쪽에 힘을 줘서 골반 기저근이 더 위쪽으로 올라오게 도전해 보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뒤쪽, 아래 배에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관략근 쪽만 조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파리 그림처럼 이렇게 관략근이 모아지는 거죠. 이런 동작들이 익숙해지면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관략근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보니까 우리 관략근으로 체리를 짚는 것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손가락 대신에 관략근을 쓴다고 생각하래요. 정말 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앉는 것도 힘들고 안절부절 못하는 환자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주의할 건 주의하시고 강화할 건 강화하시면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